지나간 선택을 자꾸 후회하게 될 때, 요즘 밤에 잠이 잘 오시나요? 아니, 잠이 안 와서가 아니라요. 자리에 누우면 자꾸 옛날 일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낮에는 괜찮다가도 조용해지면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으로 어떤 분은 10년 전 일을, 어떤 분은 20년 전 일을, 어떤 분은 더 오래된 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 생각이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75 되신 분이었어요. 동네 작은 찻집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차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별 이야기 없이 차만 마시다가 그분이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요. 결혼할 때 남편이 시골 가자고 했어요. 농사 짓고 살자고. 근데 나는 싫었어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시골 가서 어떻게 살아요? 논밭 일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안 간다고 했죠. 그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편은 결국 도시에 남았어요. 나 때문에. 공장 다니고 막노동하고 건설 현장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몸도 많이 상했어요.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지금도 아플 때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시골 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남편도 덜 힘들었을 것 같고 몸도 이렇게까지 안 상했을 것 같고 나도 이렇게 후회 안 했을 것 같고 저는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찻잔을 놓는 소리도 들렸고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분은 잠시 창밖을 보시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간 일인데.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요. 밤에 자다가도 생각나고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나고 TV 보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나요. 그분은 웃으셨습니다. 쓸쓸하게. 남편한테는 말 못해요. 그 사람도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는 그분에게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더 답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남편도 나도 아프지 않게 살고 있으니까요. 자식들도 다 잘 크고 손주들도 보고 그냥 가끔 그래요. 가끔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시골이 어떤 곳인지, 농사가 뭔지, 그렇게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냥 무서웠어요. 내가 모르는 세상으로 가는 게. 그래서 싫다고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렸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후회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입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는 그런 무언가.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찰 없는 삶은 공허하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마치 우리가 뭔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해한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삶은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물처럼. 우리가 후회한다는 건 사실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후회한다는 건 그 순간을 다시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왜 그랬을까 하고 묻는다는 건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시골 가기 싫었습니다. 당연한 마음이었어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시골 가는 게 두려운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20몇 살 젊은 여자가 시집가서 논밭에서 일하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은 그때의 자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더 행복했을까?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한 건 아닐까? 시골 갔으면 남편 몸이 이렇게 안 상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건 자책이 아닙니다. 성찰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자책은 자기를 때립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기적이었어. 내 탓이야. 성찰은 자기를 봅니다. 나는 그때 그랬구나. 나는 그때 두려웠구나. 나는 그때 그게 최선이었구나. 후회가 자책이 되면 우리는 그 안에 갇힙니다. 밤마다 자기를 책망하고 낮에도 마음이 무겁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후회가 성찰이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압니다. 자기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두려웠고 불안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는 걸. 물론 그게 최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후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건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 부모님께 더 잘할 걸. 아이한테 소리 지르지 말 걸.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말 걸. 그때 그 일 하지 말 걸.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 걸. 이런 후회들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때 우리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빴거나 힘들었거나 몰랐거나 지쳐 있었거나.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께 잘못한 건 여전히 잘못한 거고 아이한테 상처 준 건 여전히 상처 준 겁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나는 그때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 이게 성찰입니다. 성찰은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을,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좋게 포장하지도 않고 나쁘게 몰아가지도 않고 그냥 그랬구나 하고 보는 겁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요즘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골 갔으면 또 다른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도시에 있었으면 아이들 교육은 더 잘 시켰을 텐데. 도시에 있었으면 내가 뭐라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웃으셨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웃음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후회는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때로는 최선조차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순간에 완벽한 선택을 했다면 후회할 일이 없었겠죠. 성찰은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골 가지 않은 것은 이제 시골 간 것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못했던 것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했던 말은 이제 걷어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성찰은 무엇을 주는 걸까요? 성찰은 지금의 나를 조금 자유롭게 합니다. 그때 나는 그랬구나 하고 보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거기 갇히지 않게 됩니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 다시 올라옵니다. 밤에 자다가도 낮에 걷다가도 문득 생각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또 왔네. 그 정도로 담담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후회가 올라오면 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내가 이기적이었어. 이런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여러 번 들여다보고 나면 조금씩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 나는 그때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도 그러실 겁니다. 가끔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시골 갔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에 덜 흔들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잘못이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는 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선택을 자꾸 후회하게 될 때, 그건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 순간을 다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는 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직 그때와 지금을 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회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거고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돌아보고 생각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때로는 무겁지만 그게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후회가 너무 무거우면 힘듭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낮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살아있는 게 괴로우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금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저 가끔 생각나고 가끔 마음이 무거워지는 정도라면 그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우리를 다시 찾아온 것뿐입니다. 성찰 없는 삶은 공허하다. 이 말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 버린다. 하지만 돌아본다면 그 삶은 의미가 된다. 후회도 그렇습니다. 그냥 괴로워하기만 하면 후회는 무게만 늘어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후회는 우리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우리는 그때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두려웠던 나, 최선을 다했던 나, 실수했던 나, 몰랐던 나. 그 나를 보는 것. 그게 성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과거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 나는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도 이제는 그렇게 사실 겁니다. 가끔 시골 이야기를 떠올리시겠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때 그랬구나 하고 보시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남편 곁에 있어주는 것, 손주들 예뻐해주는 것,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오늘은 이 생각 하나만 마음에 두셔도 충분합니다. 지나간 선택을 후회한다는 건 내가 잘못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지금의 내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만남이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들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때로는 실수했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만 지지 마세요. 가끔 그 무게를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아, 나는 그랬구나. 그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하면 됩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 손안에 있으니까요.